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희 병원이 수요일이 정기 휴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집에서 영상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이제 달아놓은 댓글 중에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들 찾아서 댓글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선 이재인 님이 올리신 글인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48세 여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이 넘어서 고지혈증 약을 병원에서 처방해 주셨는데 운동도 하고 노력할 수 있는 거 해보고 약을 먹으려고 약은 먹지 않았어요. 제가 한 8개월 동안에 운동하면서 60kg에서 11kg 감량을 하고 다시 혈액 검사를 했는데 257이라고 하네요.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8개월 동안에 몸무게를 11kg를 감량했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안 먹고 감량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감량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수치가 280에서 257까지밖에 안 떨어지니까 좀 실망스럽나 봐요. 그래서 베르베린이랑 밀크시스를 같이 꾸준히 먹고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양제도 잘 챙겨 먹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추천해주는 영양 보조제라는 개념이 오메가3라든지 여기 베르베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제의 역할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는 지금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원료로 사용됩니다. 세포를 만드는 원료로도 사용되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로도 사용되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요구량이 많아진 상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넣어줘도 결국에는 밑빠진 독이 될 수 있죠.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왜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몸 상태인지를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 했는데 좋아졌어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분은 특별하게 콜레스테롤 로딩이 크게 심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몸 스스로가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제가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 동안 8개월 동안에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시고 영양 보조제 먹고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많은 분들은 돌아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분들처럼 좋아지긴 했는데 어느 한계점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시겠죠. 혼자서 해결하지 못할 때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기능의학자를 찾아서 같이 노력하시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은 성 이름 아이디로 올려주신 글인데 20대인데 몇 살부터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이게 아마 제가 올려줬던 영양제 5가지 추천해준 영상에 달았던 댓글인 것 같아요. 나이가 20대라고 해서 무조건 뭐 젊은 나이니까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은 현대인들이라는 그 모든 어떤 조건들을 다 고려해 볼 때 저는 나이가 20대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영양제는 다 챙겨 먹어서 손해 볼 건 일도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손해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얘를 사 먹기 위해 들어가는 기본적인 어떤 금전적인 어떤 문제가 남겠죠.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비타민 C, D, 멀티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이 정도를 매달 그래도 퀄리티 있는 걸로 좀 챙겨서 먹으려고 하면은 많이 들면 한 10만 원 정도에서 한 7, 8만 원 사이 정도는 들 것 같아요. 매달. 그러면 자기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돈이 아깝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건강한 식단으로 잘 맞춰서 드신다면은 반드시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건강상의 문제를 분명히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검사할 지금 시간이나 여건은 안 되고 이럴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영양제를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이파크님이 올리셨는데요. 비타민C 2개가 고용량인지 모르고 하루 2개씩 먹었더니 피로가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소화력도 훨씬 나아지고 비염 역시 많이 개선된 느낌입니다. 어떤 분이 언급하셨는데 계속 고용량 복용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권유가 있었다는데 저도 살짝 걱정됩니다. 지금껏 어디 아파서 먹은 약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당뇨 조심해야 되고 콜레스테롤 조심해야 하는 1인입니다. 비타민C 고용량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능의학자가 볼 때는 비타민C 6g 정도를 저는 고용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정도로 저는 그냥 기본 용량 우리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질병을 예방하고 내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 베이스 정도로 저는 생각하는 의사다 보니까 일단은 개념이 다르죠. 고용량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저는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있고
제가 이제 곧 나올 책에도 보면은 비타민C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실어놨고, 이게 왜 이렇게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한지, 또 이걸 왜 많이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신다면은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자신이 있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뭐 교육을 하고 설득을 해야지 본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본인 자체의 이성과 지성으로서 이걸 다 이해한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셔야죠.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능의학자가 추천할 때의 기본적인 설명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대한민국의 기능의학자하고 상의하는데 비타민C 3에서 6g 정도 먹으면서 이걸 고용량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이 정도는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이거보다 몸 상태에 따라서 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의사니까, 저는 지금 10년, 15년째 그렇게 먹고 있는데 오히려 건강해졌지 더 뭐 문제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누리님이 올리셨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비타민C는 어떻게 추출하나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에 지아잔틴, 비타민C가 있지만 비타민 D 같이 호르몬의 경우 어떻게 만들어진지 궁금합니다. 비타민C가 만들어지는 루트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여러분이 사서 드시는 비타민C의 원료, 그러니까 원재료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사탕수수고요. 하나는 옥수수예요. 뭐 잠깐 들어보면 사탕수수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옥수수는 아무래도 좀 GMO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꺼려질 수 있겠죠. 근데 두 가지의 소스는 다 당입니다. 당, 글루코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제가 그 예전에 영상에서도 비타민C 분자 구조와 글루코스의 분자 구조를 같이 올려서 보여드렸는데 아주 유사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분자 구조가 유사하다는 거는 비슷한 데서 어딘가에 추출했기 때문에 비슷하겠죠. 결국에는 당 성분이 있는 곳에서 추출할 수 있는데, 사탕수수도 당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옥수수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추출할 수 있는데, 아스코르빅 액시드라고 하는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 그거는, 그게 사탕수수에서 추출했든 옥수수에서 추출했든 간에 그 퓨리파이 해가지고 순도가 높게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저라면 어떤 걸 드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중국산하고 영국산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다 먹어봤는데, 먹었을 때에 뭐 이거 먹었더니 별로 안 좋더라, 저거 먹었더니 좋더라,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은 비타민C를 물에 녹였을 때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결정체가 크다 보니까 잘 안 녹더라고요. 잘 안 녹으니까 아무래도 좀 용출되는 거나 흡수되는 것들도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이건 뇌피셜인데,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성분 자체를 뽑아내기 위한 기술력이라는 게 있을 건데,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치거든요. 오메가3만 예를 들어도 얘가 생선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3를 추출할 때도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많이 거칠수록 단가가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제품과 한 5번만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이 결론은 똑같은 오메가3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 차이가 나니까 제품으로 나오는 것들의 제품 그 가격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절대 오메가3는 싼 거라고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거는 불순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액에 대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나우푸드에서 나온 그냥 저렴한 비타민C 사서 그걸로 드셔도 안 드시는 것보단 낫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좀 경제적인 여력이 되신다면 좀 더 퀄리티 있는, 순도가 좋은 중국산 말고 영국산 비타민C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 좋은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즈파크라신 분이 올리셨는데, 원장님 강의 공부하고 비타민C 2g 복용하다가 6에서 10g으로 늘리고 1년 넘게 감기 안 걸리고 있어요. 얼굴에 기미도 많이 흐려졌고요. 이게 이제 비타민C 효과죠. 제가 강의했던 데도 있고 책에도 나올 건데, 멜라닌 색소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뮨 시스템, 면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기도 잘 안 걸립니다. 6에서 10g을 먹었는데도 설사를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몸에 조직 내 레벨이 아직은 부족하신 거예요. 혈액 레벨은 검사하면 나오긴 할 건데, 우리는 세포 레벨까지 봐야 되는데, 세포 레벨에서 비타민C 농도가 충분하게 돼 있다면은 이렇게 10g 가까이 먹으면 대부분 다 설사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지금도 먹고 있다면은 아무래도 조직 레벨까지의 비타민C가 꽉 차는 데까지 시간이 아직 더 걸릴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왕복 9시간 걸려 분당에서 포항까지 가서 진료받았는데, 저희 병원에 오셨었군요. 원장님께서 환자 눈높이에 맞춰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요즘 보내주신 강의자를 공부하고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중요한
중요한 원료로 우리 몸에 쓰이는지 몰랐어요. 다음 결과 때 뵐게요, 원장님. 그래도 제 말 듣고 열심히 따라 해주신 분들이 대부분 다 빨리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아가다님이 올리셨는데, 예전에 칼슘제를 먹고 있다가 석회화될 수 있다고 해서 칼슘제를 끊고 K2를 먹기 시작했는데 칼슘제도 같이 먹어야 하는 건지요? 저 5가지 영양제는 다 먹고 있어요. 5가지라는 게 비타민 C, D, 멀티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 강의 K2 강의에도 다 제가 언급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생각에서 칼슘이라는 것들은 영양소 중에서는 우리가 식단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영양소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비타민C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비타민C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이 너무 미비하고요.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봤을 때 C나 D는 어떻게 섭취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넣어준다는 얘기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식단에서 멸치하고 김만 안 빠지고 매일매일 먹을 수만 있다면은 이 영양소가 부족해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내가 섭취를 하더라도 얘가 장에서 흡수되는 쪽에 문제가 생겨서 흡수가 안 될 때도 나는 먹은 양만큼 내 몸에 안 들어오니까 문제죠. 두 번째는 들어왔다는 가정하에서 내 몸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조직 내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내가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칼슘을 조직 내에 못 집어넣어주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간파할 때 비타민 K2가 하는 기능은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칼슘을 뼈에다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비타민 D가 하는 기능은 장관 내에서 내가 먹었던 칼슘을 흡수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D하고 K가 합쳐진 것들을 열심히 먹게 되면은 내가 먹는 식단에서 김하고 멸치만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칼슘 서플라이는 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해서 골다공증이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당연히 따로 먹을 필요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질환 때문에 칼슘이 부족해지는 사람이라면은 넣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평범한 조건에서 똑같은 기본적인 관리를 잘한다는 조건에서는 꼭 필요한 영양소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세님이 올리셨는데, 대성포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5년 전에 대성포진이 왔었고 며칠 전 또 대성포진이 와서 조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올 수도 있는 것인지 또 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밑에 댓글을 또 누가 다셨는데, 여러 번 걸립니다. 예방주사 맞으세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네요. 일단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수두를 앓고 나신 다음에 그 수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마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같이 들어갈 건데, 그 바이러스를 죽일 약이 없다 보니까 몸 안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복균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얘가 활동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신경절을 타고 나오기 때문에 그 신경절에 따라서 발진도 생기면서 신경통을 유발하죠. 그래서 얘는 바이러스 못 죽이고 몸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발현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또 얘가 치료되고 나면은 바이러스는 또 제자리에 돌아갈 거기 때문에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면역이 잘 조절되고 시스테믹하게 관리가 되면은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한 대로 비타민 C와 D를 충분한 양을 계속 서플라이 해주잖아요. 거의 재발 없이 잘 죽을 때까지 지내실 수 있어요. 그건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조직 레벨의 비타민C 레벨이 충분하고 혈중 레벨의 비타민 D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서는 거의 그렇게 정상인 사람 중에서 대성포진 온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아직. 대부분은 혈중 비타민 D 레벨도 결핍 상태이고 비타민C도 조직뿐 아니라 혈액 레벨도 거의 안 나오는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대성포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그냥 면역을 높이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예방접종을 한다? 이걸로는 절대 예방할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예방접종을 권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뭐 저는 완전히 환자들하고 상담할 때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왜냐? 접종을 하고도 걸려서 오는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냥 걸려서 왔다고 하는데 원장님 저는 접종도 했는데 왜 또 걸리죠? 자꾸 얘기하는 분들을 저는 자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 자체가 프로텍션 효과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면역만 높이면 안 걸릴 문제를 갖다가 면역은 안 높여놓고는 예방접종하고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코로나랑 똑같잖아요. 코로나 예방접종 했다고 안 걸리나요? 아니잖아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페탈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은 병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스스로의 면역을 키워서 이게 걸리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자연 면역을 키우면서 안 걸릴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정답인 거죠. 저는 예방접종을 반대하는 의사고요. 그리고 당연히 관리를 안 하시면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을 비타민C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닥터 덕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대용이라는 의미는 대체한다는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글루타치온하고 비타민C는 서로 간의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체할 수 있는, 대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전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비타민C는 비타민C대로의 효과를 보면서 드셔야 되고, 글루타치온은 글루타치온 나름대로의 효과를 갖고서 드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C를 빼고 글루타치온을 넣어줘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글루타치온을 필요한 사람한테 글루타치온 대신에 비타민C만 넣어줘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니까 저는 그거는 반대하고요. 저는 다 쓰고 있거든요. 비타민C도 쓰고 글루타치온도 쓰는데 이 두 가지의 쓰는 기전과 목표가 좀 다를 뿐이에요. 예, 항산화 역할로는 둘 다 필요한데 서로 간의 기전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대용이라는 표현보다는 둘 다 병용해서 쓸 수 있다. 오늘 제가 취합했던 댓글 리뷰는 다 마쳤고요. 오늘 중에 아마도 제가 발간할 책이 나오는 걸로 지금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오전에 이 영상 작업하는데도 아직까지는 나왔다는 소식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전산 작업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조만간 나오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사서 읽어주시고, 또 주변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께 책을 좀 선물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좀 더 바른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방법으로 이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독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